문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면 진로가 있어야 돼요. 학과가 있어야 되는데 학과 결정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학과 결정을 할 때도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나 의대 가고 싶어 하고 꿈을 의대로 잡았어요. 근데 첫 번 시험을 딱 봤는데 자기가 1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의대를 포기시킵니다. 첫 번 시험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의대는 안 돼 라고 포기시켜요. 왜냐하면 성적이 들어가는 반영이 되는 게 1학년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25%씩입니다. 학년당 100%, 100%, 100%에서 합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등급의 경우의 수가 산술적 계산이 돼요. 그랬을 때 보통 앞자리가 2로 되면 의대에 약대는 접자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등급이 바뀌려면 상대평가니까 내가 얘보다 올라가야 되고 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보면은 전교 1, 2, 3등 아이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전교 10몇 등이에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고 자기가 올라가려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거기 못 가니까 저 화학공학과나 생명공학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올해 서울대 화학공학과가 입시 결과가 현실적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과 1.45 등급 정도 됐습니다. 생명공학과가. 근데 같은 서울대 건축공학과가 1.8 등급입니다. 거기에 기계공학과는 서울대임에도 불구하고 2.0 등급도 붙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학생들 중에 이 중에 물리 좋아하는 사람. 나는 물리 너무 재밌어요. 없죠. 난 물리보다는 화학 생명이 차라리 낫습니다. 화학 생명 선택인 학생 답니다 거의. 그렇죠? 전국적으로 화학 생명을 선택하는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전기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필수가 물리예요. 근데 물리를 안 했어요. 뽑아줄까요? 안 뽑죠. 당연히. 애들이 전부 화생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생명과 관련 학과는 다 높습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화학생명이 높고 그다음에 물리 전공 쪽이 다 낮습니다. 물리 전공 쪽은 아이들이 선택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옛날에 건축공학과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인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물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물리 베이스에 있는 학과들이 전반적으로 입결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1들은. 그래서 내가 과연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데 내가 수학과 과학을 왜 좋아하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과 과학이 답이 나와서 좋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외울 게 가장 적어요. 그럼 국어랑 사회랑 뭐 이런 것들은 왜 싫어하니? 얘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외워도 답이 안 나와요, 잘. 그 얘기는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 읽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1 때는 괜찮아요. 고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2가 되면 수학과학도 문제가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화학생명을 선택을 했는데 자기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전체 내신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근데 화학이 4등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학공학과에서 이 학생을 뽑을까요? 안 뽑아요. 이게 문제예요. 즉 자기가 좋아하는 진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과는 전체 합산 점수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화학과에서 뽑는데 화학 점수가 낮던 말던 상관 안 합니다. 이건 점수만 보고 뽑는 거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간호학과를 가는데 얘가 수학이 1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에요. 반대인 학생도 있겠죠. 영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인 학생이 있겠죠. 누가 합격할까요? 수학 1위 합격할까요? 영어 1위 합격할까요? 영어 1위 합격합니다. 간호사는 수학을 할 일이 없어요. 간호사가 수학을 왜 해요? 병원의 간호사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공부하는 의료 용어 자체가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간호학과 지망생을 뽑는데 얘는 영어가 3이에요. 수학은 1이에요. 똑똑하네. 우린 필요 없어. 영어가 1이고 수학이 3이. 영어 잘하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정보를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대학 교수들이 이 학생은 진짜 멋있는 거 많이 했네. 그거 모를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면접 준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 앞에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이 앉아있어. 초등학교 1학년한테 구구단을 설명해 보라고 시켰어.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신나게 막 얘기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귀엽죠.
가증스럽고 지금 고1 정도 수준에 되는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질문 몇 개 던져보면 알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3명의 교수가 들어옵니다. 해당 과 전공 교수 2명이 들어옵니다. 입학사정관 1명이 들어와서 인성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 2명의 전공 교수는 적어도 30년 이상 해당 전공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이거 멋진 거 어려운 거 많이 했어요 라고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우와 너 훌륭하구나 라고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면 너 진짜 아는 거니? 라고 테스트를 할까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데 아주 쉬운 거 하나를 툭 찍어서 질문을 하면 애가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파악 가능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할 때에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지금 교육과정에서 가능할 법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애들 보면 막 유전을 연구했대요. 생명들 많이 하니까. 유전을 연구해서 치료법에 대한 것들을 막 한대요. 코로나 백신 치료법 연구했대요. 그런 거 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근데 그걸 생활기록부에 적어 놓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대학 교수는 진짜 이게 이해가 돼서 적어 놓은 거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 그 학생은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말한 거니. 모르는데 아는 척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멋진 거 하고 뭐 어려운 거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특히 이과생이 많은 요즘에는 수학을 베이스로 하고 과학을 베이스로 하는데 고등학교 수학과학 베이스보다 훨씬 높은 거를 합니다. 아이들이 논문을 막 읽어요. 그 논문에 자세히 보면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는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해했대요. 대학에선 그걸 대학교 3학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는 바로 알죠. 근데 학생이 앉아갖고 그걸 막 신나게 설명을 해요. 그럼 교수가 이거 미분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네? 그런 건 안 배웠는데요. 그걸 모르면 논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 다 떨어집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학생분들이 많은데 꼭 본인이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이쪽 학교에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교수들은 신입생 아이들이 과학과 수학을 못해서 지금 공대를 5년제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교수들이 자기가 설명하는 말을 믿어준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뭐 수시에 농어촌 전형, 여기 농어촌 전형이 해당이 되잖아요. 일부. 대신 농어촌 전형은 그게 없습니다. 면접이 없어요. 제가 봤더니. 서류 전형이 있고 학생부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으로 가는 거고 서류 전형에서는 생기부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만 보고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초점입니다. 절대 내용이 어려운 멋진 거 아니면 너무 흔한 거 겉핥기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보통은 잘 안 됩니다.